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문화주의의 그 어떤 이론적 배경과 발전 과정,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한 또 비판, 또 그거에 대한 또 어떤 반론을 다시 제기하면서 다문화주의의 전반적인 이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다문화주의의 또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적 이론으로서 상호문화주의가 이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문화주의는 상호문화 철학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이 상호문화 철학회를 창립한 그 람 아다르 말의 어떤 그 이론을 통해서 상호문화 철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인도에서 출생을 해서 독일에서 이제 철학을 공부한 학자로서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 우리가 상호문화 철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문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이제 시작된 하나의 학문 사상으로서, 이것은 이제 독일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는 이 외국인 교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 지나치게 그 유럽 중심적인 철학이 자리 잡고 있고, 어떤 동양의 또는 다른 문화권의 철학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타 문화권에서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관에 있어서의 어떤 접점을 찾고 어떤 그 현상에 대한 보다 더 폭넓은 사고를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식에서 시작한 철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호문화 철학하면 접두어가 intercultural theory가 되겠죠. 그래서 inter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화 사이에 있어서의 어떠한 관계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두 집단 간에 있어서의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그 대화와 소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대화 참여자들 간에 있어서의 동등한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화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상호문화 철학도 바로 이러한 그 관계에서의 참여자들이 그 부분을 인정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상호문화 철학의 한계일 수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이 대화의 참여자들은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일 텐데, 그들 간의 어떠한 동등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상호문화 철학이 주장하는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호문화성에는 이 다원성과 관계성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문화주의의 하나의 한계라고 한다면 일종의 멀티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여러 개의 문화가 그냥 병존하는 상태죠. 그들 간에 있어서의 어떠한 대화와 소통이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것이 이제 어떤 문화적인 상대주의에 빠져서 방관에 이제 이르를 수 있는 것이 이제 다문화주의의 하나의 한계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제 상호문화주의는 바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한 병존이 아니라 그들 간에 있어서의 어떤 연대적 공존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문화 철학의 목표는 문화들 사이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다성성의 연대 공존을 우리가 추구하고 어떤 보편성을 이제 지향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문화 철학은 문화들 간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소중한 자원으로 삼아서 문화적인 대화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의 보편적이고 인류적인 차원의 철학, 그리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상호문화 철학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호문화적인 그 철학은 상호문화적인 해석학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문화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첩 또는 뭐 중복 이러한 것을 어떠한 그 비유적인 해석, 유비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런 문화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보편성과 관계성을 이렇게 찾아내는 이러한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보편성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해석학에는 그 말의 관점에 따르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동일성 모델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하나의 사고라고 한다면 이 차이 모델의 경우는 각각의 문화를 그냥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간에 있어서의 어떠한 공통성이라든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유비적인 해석학은 문화들 사이에 차이도 있지만 그들 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찾아서 문화들을 서로 아우를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유비적인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유비적 해석학의 사례가 인도에서의 어떤 5단 논법 그리고 서양에서의 3단 논법을 보면 서로 어떠한 전제로부터 결론에 이르는 방식은 다를지언정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그 논리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식의 5단 논법에서는 명제에서 출발해서 그것의 근거를 찾고 선례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명제는 산 저기에 불이 났다. 왜 그거의 근거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연기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선례로 연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불이 있다. 이것을 그래서 그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산 저기에 연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불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한다면 서양식의 3단 논법은 대전제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어느 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그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5단 논법과 서양의 3단 논법이 형식은 다를지언정 그들 간에 있어서의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논리적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만이 아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가 한 예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의 구체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차이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보편성을 추구해서 결국은 다양한 그 형식이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가 생활에서 처하게 되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주의 또 상호문화주의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둘 간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지난번에 찰스 테일러가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하나의 그 차이점을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또 광의의 하나의 다문화주의가 있고 협의의 다문화주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상호문화주의의 경우에서는 이제 이 일종의 그 협의의 다문화주의와 유사한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찰스 테일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다문화주의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어떤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그 자체에
그치다 보니까 한